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 그날따라 유난히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강의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지만 강의실 내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무거운 주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수업의 주제는 21세기 전쟁과 방위산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로 인해 변화하는 유럽 방산 산업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 산업에 대해 다루는 강의 시간에 한국이 더 많이 언급된 이유는 무슨 일일까요? 감동곡간,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유럽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을 채웠고 그 말에는 깊은 걱정과 심각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실을 한 바퀴 훑어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유럽 방산 산업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듯 보였죠. 이 강의실에는 한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폴란드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수업의 흐름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유럽 방산 산업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 산업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력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방위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옆에 준비된 슬라이드로 시선을 돌리며 유럽 방산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을 예로 들어보죠. 독일은 최근 대규모 방산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자국의 군사력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이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은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몇 년 동안 군비를 줄여왔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독일의 방산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 후 교수님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역시 자국의 핵심 군사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방산 산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군사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어느새 더 깊어진 듯 보였고 모두가 유럽 각국의 방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이 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죠. 영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의 군사력을 다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ATO 나토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영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처한 상황을 다시금 되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유럽 전역이 직면한 엄청난 위기이자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은 그 중심에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수님은 말에 힘을 주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유럽 지도와 함께 방산산업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유럽 각국의 방산 예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실감한 여러 나라들이 신속하게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영국, 그리고 폴란드, 체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에 표시된 통계 자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약간 의외의 나라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느닷없이 한국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라는 듯이 여러분, 한국은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근 방산 산업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은 유럽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그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정보였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겨난 것이죠. 교수님은 그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방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137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에는 탱크,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시스템 같은 여러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대규모 계약은 유럽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국 방산 산업 관련 기사를 띄우며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강의실 안은 점점 더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느껴졌고 일부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폴란드 학생 카롤라의 눈빛이 더 밝아졌고 한국 학생 민수 역시 자부심을 느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이 갑자기 비꼬듯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무슨 방산 산업을 논해? 한국이 무슨 아시아 대표야? 우리 중국과 북한에 꼼짝도 못하는데. 강의실 안은 중국 학생의 비꼬는 듯한 발언 이후 순간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때 폴란드 학생 카롤라가 침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눈길을 끈 카롤라의 차분한 행동은 순간 강의실 전체의 시선을 그녀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받으며 카롤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폴란드에서 온 카롤라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의 방산 산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국의 방산 산업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카롤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다시금 집중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롤라는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무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 블랙팬서 전차, K9 썬더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 같은 고성능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폴란드 군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무기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카롤라의 말에 학생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현실적인 증언을 하는 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전차들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폴란드 군의 핵심 전력이 되고 있어요. K 전차는 화력, 이동성, 그리고 생존성 면에서 탁월하죠. 그리고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달하는 포병 장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폴란드 군대는 더 이상 과거의 소련, 무기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한국의 무기에 의존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롤라는 한국 방산 산업이 폴란드 군사력 강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말투는 겸손했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안에 있던 학생들은 점점 그녀의 말에 깊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폴란드는 한국과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매우 신뢰받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죠. 우리 폴란드군은 K 전차와 K9 자주포 덕분에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카롤라의 발언은 이제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누구도 한국 방산 산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조차도 아직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카롤라의 발언이 끝난 후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카롤라의 말을 바탕으로 다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카롤라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 속도는 기존의 방산 당국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빠르고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 산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둔 사례 중 하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 전차 같은 고성능 무기들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집트 같은 여러 나라들도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있죠. 교수님은 말을 멈추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그래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가격만으로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죠. 한국의 무기는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롤라가 이야기한 K 전차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 두 무기 시스템은 폴란드가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까 빈정거렸던 중국 학생도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이 아닌 당혹스런 표정이었고, 민수는 자신의 나라가 주제로 다뤄지는 이야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방산 산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특징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첨단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에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성공적으로 통합했고, 그 결과 한국에서 제조된 무기 시스템들은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성능 면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스크린을 주목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K 전차는 화력, 이동성, 생존성 면에서 유럽 전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전차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며 전투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무기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달하는 포병 장비로 그덕밀 타격 능력과 기동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카롤라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폴란드 군에서 K9 자주포를 사용하면서 그 성능에 대해 정말 높이 평가하셨어요. 이 무기 시스템이 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서도 도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롤라의 말에 학생들은 더욱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듯 보였죠. 교수님도 카롤라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런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제협력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의 기술 교류와 군사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런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정부의 방산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방위산업은 단순히 기업만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연구개발 투자와 국제 방산,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며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매년 열리는 서울 ADX 방산 전시회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카롤라는 교수님의 설명에 다시 한번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폴란드도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저희 나라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해선 이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 덕분에 폴란드군도 앞으로 더 강력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교수님은 카롤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강의실 안은 이제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어느새 깊은 이해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히 무기 판매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기술 혁신, 국제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성공을 거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 학생 카롤라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깊은 신뢰를 나타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한국 학생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중국 학생 중 한 명이 불쑥 손을 들고 도전적인 말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물론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이 군사강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나 중국 같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상황을 진짜로 고려한다면 과연 한국이 독립적으로 강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은 도발적이었고 목소리에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카롤라 또한 불쾌한 표정으로 이마를 찌푸렸죠. 교수님은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 밀접한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이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기술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 강의실의 긴장감은 조금 풀리는 듯했지만 카롤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었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강력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폴란드가 한국 방산 산업과 얼마나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듯 국제적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뿐이죠. 이게 한국이 독립적인 방산 산업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감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제품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K 블랙팬서 전차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로 저희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FA-50 경전투기와 K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이 무기들을 직접 사용해 본 후 그 성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카롤라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였다면 우리 폴란드가 그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기술 협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에요.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는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력합니다. 카롤라의 반박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어조로 한국의 방산 산업을 옹호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그녀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고 중국 학생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은 미소를 띠며 카롤라의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카롤라가 아주 잘 설명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방산 산업은 기술적으로 자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협력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기술력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도 그중 하나죠.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K 전차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의 구체적인 성능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K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기술에 속하죠. 그리고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입니다. 고속기동과 정밀 타격 능력이 탁월하죠. 그리고 FA-50 전투기는 다목적 경전투기로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능력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한 번 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방산 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산업 발전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말과 함께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중국 학생의 조롱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민수는 카롤라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쩜 한국인인 나보다 그렇게 우리나라 방산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그렇게 관심 갖고 강의 시간에 모두에게 알려줘서 고마워. 카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방산 산업에 관심이 많아. 한국이 우수한 제품들과 기술력으로 우리 폴란드와 협력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이번 우리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어. 카롤라는 최근 있었던 폴란드 국군의 날을 떠올리며 살짝 들뜬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죠. 이날 퍼레이드가 K방산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한국에서 수입한 최신 무기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기존의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무기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수출 계약을 따냈다. 민수야,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 무기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어. 이날 퍼레이드가 K방산 전시장을 방불케 했대. 한국산 중에서는 다연장 로켓 에메랄S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버전인 호마르K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더라. 한국 방산 기업들은 러우 전쟁 발발 후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수출 계약을 따냈나 봐. 한국 기업들은 납기일은 칼같이 지킨다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K 블랙팬서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가 폴란드 군대의 주요 전력으로 소개되었다고 하시더라고. 많은 군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의 성능에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으셨대. 민수는 흥미롭게 카롤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폴란드 국군의 날이라니. 그게 한국 무기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날이었겠네. 카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그날 K 전차랑 K9 자주포가 전시의 중심이었어. 우리나라 군사력에 한국 무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됐어. 그 전차들이 이제 우리 폴란드 군사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야. 폴란드 국군의 날에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주목받은 사례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성과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방산 협력이 단기적이거나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실제 전력 강화와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죠. 민수는 카롤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와, 진짜 몰랐어.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신뢰받고 있다는 걸. 그리고 폴란드 국군의 날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우리 무기들이 중심에 섰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방산 산업의 성장이 더 피부로 와닿네. 카롤라는 민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응. 나도 그날 행사에서 새삼 느꼈어. 우리 폴란드가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번 기회에 한국과 폴란드가 더 많이 배우면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할 거라고 하시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나도 한국이 단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같은 유럽에서도 중요한 동맹국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 단순히 수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더 의미가 커. 두 학생은 서로의 나라가 방산 산업에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은 이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로 이어지며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카롤라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방산 협력은 아마 시작에 불과할 거야.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될 거야.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심지어는 문화 교류까지도. 나도 사실 K-팝이랑 K-뷰티, 한식 다 관심 있어. 민수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도와가면서 문화적 교류도 하면서 더욱 돈독해지면 좋겠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는 두 학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에 자랑스럽게 소개된 한국 무기를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고 그 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그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탄두 중량 8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호까지. 이 모든 무기들은 이제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국내 안보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신뢰받는 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 산업의 국제적 성공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제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되어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군사 무대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신뢰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저력, 그 도약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방산, 그 위대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